꾸라 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네, 나스닥 장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1시간봉입니다. 1시간봉상 급락을 해주고 있는데요. 벌써 RSI 과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내리는 모양을 본다면 단기적인 약간의 반등이 가능해 보이지만 그 반등이 인상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프리장 동안에 19,270 지난 저점 근처에서 그 위로 마감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 과장된 상승 다이버전스를 그려주며 일시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2시간봉 또는 4시간봉 형태를 봤을 때 현재 어떤 다이버전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세의 강력한 반전을 암시하는 일반 다이버전스가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다이버전스는 차라리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보조지표의 저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미 보조지표가 과매도에 빠지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다이버전스가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4시간봉 상에서도 4시간봉의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가고는 있습니다만 보시면 4시간봉 볼린저 밴드에 닿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찢으면서 내려가기보다는 여기서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주고 내리려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빗각이 2021년도부터 그어진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긴 시간대를 가진 빗각이기 때문에 보시면 2021년도 11월 그리고 여기 2024년도의 4월을 연결한 빗각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뚫려버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봉을 쪼개서 본다면 굉장히 약한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9,600 근처까지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 가능성을 보고 이런 지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로 다루는 것이 TQQQ, QQQ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봐야겠죠. 자, 보시면 QQQ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빗가게 딱 마무리 여기서 멈추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이제 나스닥 선물 시작하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하단부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수 시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나스닥 선물 19,270 부근에서 매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지속적인 음봉을 꽂으면서 강한 매도세가 보이기에 여기가 온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가 그려지는 것을 보면서 가능한 변곡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이전의 저점 부분과 겹칠 때 그때 매수를 들어가겠다. 그래서 근거가 좀 더 모여야 매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봉을 보면 이거 정말 매가리가 없거든요. 보시면 저점이 그대로인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2시간봉입니다. 2시간봉 또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4시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이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QQQ, QLD건 TQQQ건 만약에 오늘 음봉이 나온다면 이제 조정이 나왔으니까 다시 매수를 해야지 라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런 음봉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요, 이제 저는 어떤 것을 기다릴 것인가. 여기 볼린저 밴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 초록색이 볼린저 밴드인데 만약에 나스닥 선물이 이런 식으로 밑에서 접근하듯이 요렇게 여기서부터 시가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말아 올리는 양봉이 출현을 한다. 그리고 이것의 단위가 4시간봉 또는 1봉일 때. 내가 중간에 일어나기가 힘들다면요. 이거 그냥 생략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그냥 5시 반쯤에 이제 정규장 마감하고 애프터장에서 매수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될 때. 그때 일부 물량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음봉이 이런 식으로 있다 한다면 전저점 부근에 TQQQ나 QQQ가 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매수하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지금 현재 반등이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약해 보인다. 19,600 부근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이 출현할 예정이며 현물 QQQ, QLD, TQQQ 이런 거 매수 시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오늘 전저부근이라고 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트가 그려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장기 시간봉을 단위해서 이런 봉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세먼지 팁인데요. 자,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그냥 제 경험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봉이랑 이렇게 올라오는 봉 차이가 보이시나요? 하나는 봉의 캔들이 볼린저 밴드 안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는 볼린저 밴드 바깥에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감싸면서 마감이 된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의 힘이 훨씬 더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캔들이 보여졌을 때 그래도 밑에서 매수세가 꽤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쯤부터 계속해서 나스닥 지속 조정 따라서 지수 ETF만 감당 가능한 레버리지에서 매수를 외쳤던 것 같은데, 그전에도 사실 되게 많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술주 매수를 많이 외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마저도 지금은 나스닥의 조정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어요. 꿀벌님, 분명히 이제 주말 영상에서 나스닥 주봉 단위의 하락 추세가 보인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변곡일 때 롱을 잡겠다고 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보시면은요, 여러분, 조정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봉 단위의 하락 추세를 예측을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가게 된다고 해도 이것도 주봉 단위의 하락 추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의 제 계획대로 가능한 변곡에서 롱을 노려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장기 투자를 할 물량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스닥 반등표에서 이제는 조정, 하락 조심, 기술주 조심을 외치는 이때 이런 조건이라면 나는 TQQQ 롱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QQQ가 이런 모양으로 끝이 나잖아요. 볼린저 밴드를 완만하게 찢으면서 가거나 아니면 첫 번째 4시간 봉은 이런 약한 양봉을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어떤 다이버전 수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슬금슬금 찢으면서 내려간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추세가 터질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뚜렷한 양봉이 출현하지 않을 때는 오늘은 TQQQ든 QLD든 뭐 2배 레버리지든 간에 매수는 조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여기 혹은 여기서의 조정을 예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중에 주가가 여기 있죠. 19,200 근처에 닿기라도 한다면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리게 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나스닥 좀 보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의 시작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